네, 저희가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백봉 선생님의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법문의 특색. 그래서 백봉 선생님 이러면은 그 허공법문이라는 거, 허공법문, 그 공리에 요달하는 법문,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허공성 즉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굴리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그 이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요.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요. 이 공부를 하려면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공성이 바탕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었어요. 바탕은 공성이야. 공성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그 공성의 바탕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제일 뒤에 일체유의법이 전부 여몽한 포영 여로 영여장이다. 너가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면 어떻게 돼? 소리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또 뭐죠?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 나를 들으려고 하면 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전부 백공쌤 여기서 얘기하셨죠. 가짜다. 전부 가짜다. 허공성 외에는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실답지 않다. 우리가 가짜놀이 하는데 전부 들어가지 말자. 가짜놀이에 휘둘려서 모습놀이 하지 말자.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모습놀이 하지 말자. 모습을 굴리자. 그래서 새말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의 첫째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했죠. 지신에서.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김영순 보살님 모습 변하는 건 아실 수 있죠. 김영순 보살님 처녀 때 있었죠. 지금 아줌마죠. 지금 할머니죠. 조금 있으면 화장터에 가시거나 좀 미안하지만 흙에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변한다고 해서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이 절대성 자리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걸 놔두어서 모습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은 실답지 않다. 허망한 것이다. 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영순 보살님 처음 오셨는데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전 처음 온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녀 때가 있으셨는데 그러면 계속 예쁘게 처녀 때 계시면 좋을 낀데 거기 머물 수가 없네. 할머니가 됐다가 나중에 더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왜?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고정관념을 자꾸 쌓아. 그 모습이 머물 수 없는데 그것이 지금은 좋아.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내가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그냥 선입관념을 딱 새겨버려. 선입관념을 새기면 그게 뭐냐 하면은 내 감옥에 내가 들어앉는 거예요. 그걸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선입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뇌를 결박을 해버려. 그 속에서 그냥 날려. 그래서 미운 사람이 딱 있어. 선입관념. 아, 저 참 밉네. 이러면 그 다음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 그 관계도 없는데 미운 것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미 틀어져 있는 거지. 이미 관계가 갈등을 일으킨 상태에서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저게 변하고 할 것이지. 이러면 그 고정관념에서 내가 헤어나는 게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리의 요달이 돼서 공리의 요달이 돼서 새맑기 모습을 잘 굴리지. 실체가 없고 또 변하고 헛것인 머물 수 없는 이 모습을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내일 아침 보낼 때 이 자리가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벌써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돼 있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예? 아, 맞다. 이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품과 새맑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사품과 새맑기. 거사품과 새맑기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돌이, 선한다 이렇게 하면 문턱이 너무너무 높아서 아유 나는 그 옆에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거사품과 새맑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거사품과 새맑기냐? 거사품은 제가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새맑기는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하는 그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가 바로 내야 허공으로서의 내. 그죠? 그 자리에서 낳은 이 무정물인 몸뚱이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그 다음에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선원의 공부도 하러 오고 지금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 하느냐? 바로 그 절대성 자리가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일체처 일체시에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선빵이라 뭐 보림선언에 와야 선빵이고 저기 절에 가야 선빵이 아니라 이거지.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은 공부 가르치는 이 자체로 바로 선빵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냥 선빵이야. 내가 선빵이요. 그냥 말하고 듣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는 이것이 보고 있는 것이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벌써 선돌이라. 이것이 바로 새말기라.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선빵이라.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 요 새말기, 거사분과 새말기를 사는 판이 공부판이네.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공부판이고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공부판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공부판이고 잘못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임제록에 보면 임제록에 보면 요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수처작주 입처계진. 입처계진. 수처작주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곳에 따라서 늘 주인이 되는 거. 무엇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말기가 바로 이거라. 사는 판이 공부판이고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선빵이니까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청정한 마음이 무엇을? 입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그 행을 청정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바로 내가 하는 그것 자체가 샤워를 해. 그러면 부처가 샤워를 하는 거거든. 청정심이 청정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야. 바로 공부판이라. 이것이 거사품과 새말기라. 이게 지금. 참 재미있고 좋은 방편 아닙니까?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한 40여 년 전에 1970년대에 이거를 추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나선 일색이고 그 사회상의 구조가 그것을 우리 보통 왜 저기 전부 먼저 가는 분을 뭐라고 하지? 선구자들은 그 시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50년 뒤에 이것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때 저도 선생님 곁에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새말기를 해놓고 나셨어도 화두를 주셨다고. 왜? 공부를 배우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는 학인들도 새말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선생님이 그거를 잘 하시지 않았다. 어떤 몇 사람에게만 새말기를 줬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85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80년 이후서부터는 그것을 점점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서 새말기를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도 새말기를 그때 이제 선생님 가풍으로는 새말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새말기를 안 하고 전부 화두 가나선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래서 새말기는 내가 바로 부처다. 이겁니다. 이거.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느라. 무슨 말 들으려고 이 세상에 왔지 내가? 네가 바로 부처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 바로 니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도 바로 그 말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이 보림선언에 오신 거라고. 네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은.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의사지만 이거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사품과 새말기. 그래서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기를 주창한 점은 놀라운 일이다. 그 다음에 셋째, 경이나 어록의 문자풀이가 아니라 철저한 당신의 살림살이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말과 방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들은 선도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부수어 알아듣기 쉽게 설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글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문이 생생하고 살아 꿈틀거리며 분명하고 명쾌하여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선생님 법문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40년 전에 저희가 들을 때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거는 살아서 생생하게 당신의 그 체험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는 바가 없이 문자풀이로 해서 문자에 의지해서 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 아, 이 사람이 알고 말하냐 모르고 말하냐 딱 안다 말이지 전부. 그래서 지금 거사품과 새말기, 절대성, 상대성, 허공으로서의 나, 모습, 참 대표적인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체만법을 모습으로 딱 표현했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말들이 쉽고도 딱 그 사리에 딱 맞춰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선지, 명쾌함, 밝음, 이런 것들이 백봉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학인들이 먼저 정견을 세우고 이것도 참 중요한 그 특징입니다. 정견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살림살이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정견을 바탕으로 행으로 옮기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의 특색 중에 하나가 정견을 세운 거예요. 정견이 뭐야? 아까 동교 오위문에서 말하는 먼저 마음자리가 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먼저 알고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먼저 알고 몸뚱이가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 모습이 없다는 걸 먼저 알고 또 몸과 정신이 전부 허망하다는 걸 아는 거. 이것이 정견이라. 정견. 근데 몸뚱이가 내다, 망심이 내다 이렇게 해갖고 가면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 정견을 먼저 세워서 내 살림살이, 무엇을 통해서? 행을 통해서. 정견을 바로 세워서 내가 행으로 옮겨서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거. 여기 이 책은 백봉 선생님 살림살이고 또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살림살이지. 그러니까 이 책과 경전을 등대 삼아서 내 백봉 선생님 버전을 하면 네 금강경, 네 융화경을 펼쳐라 이 말이지. 그런데 맨날
백봉 선생님 책이나 법문이나 또 부처님의 금강경에만 거기만 계속 문자풀이하고 있으면 내 금강경을 못 밝혀.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왜 부처님이 그 경을 그렇게 전부 다 그 제자들이 해놨냐? 어록이고. 네 금강경. 이것을 등대로 해서 네 금강경을 밝혀라 이 말이거든요. 네 금강경을 밝혀라. 그거는 부처님 살림살이고 백봉쌤 살림살. 아무리 말로서 다 듣고 어쩌고 해도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살림살이. 그래서 우리는 보림선언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보림선언을 그러면 우리 지금 보림선언의 정체성이 뭐고 어떤 단체나 어떤 그 모임 뭐 이념 뭐 그런 데에 다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분명히 그것이 나도 공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비전과 정체성이 있어야 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림선언의 정체성이 뭔가? 첫째는 자성개발이다. 자성개발. 우리의 보림선언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문, 좌선, 모든 이 생활하는 것, 이것은 운영되고 하는 것은 자성개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이다. 자성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본래 진짜 나를 밝히는데 초점을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자성개발. 둘째는 그러면 자성개발을 하는데 수단 방편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단 방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단 방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수단 방편이 뭐냐? 거사품과 새말이죠. 사는 판이 공부판이고 일체처 일체시에서 주인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청정도량. 우리 보림선언은 청정한 도량이다. 청정도량. 마음도 청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도 다 청정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우 왔다가 우우가 오고 소용없거든요. 우리나라 불교, 이 지구상에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체성이라요. 우리 지금 비전이라요. 우리 보림선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거. 청년불자. 백봉 선생님 계실 때 대부분의 그 학인들이 2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생들이 거의 다를 차지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40년이 흐른 지금 이 선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법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청년불자를 어떻게 해서 양성을 할 수 있나. 이것이 가장 지금 닥친 문제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지혜도 모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양성, 청년불자 양성이 원노트에 딱 들어가 있거든. 원노트에 딱 써놨거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보림선언을 개원을 하면서 우리 보림선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비전을 삼고 갈 것인가 해서
생각을 쭉 해서 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선문화. 우리 지금까지의 문화는 선문화가 좋았어요. 좋기는 좋았지만 굉장히 편협되고 그것이 일반화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장의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이거를 갖다가 원노트에 써놓고 매일 아침 읽습니다. 우리 보림선언이 나아가야 될 방향.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늘 제가 이거를 보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자 견성운동이라고. 새로운 선문화, 제가자 견성운동. 이때까지 제가자는 출가자의 그 공부 방편, 수단 방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선문화라고가 되고 보니까 제가자는 맨날 2인자라 이 선 공부하는 데는. 근데 선 공부가 뭐가 선 공부고, 진짜 나를 찾는 게 선 공부인데, 그럼 출가자는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자 공부 못하나? 그럼 제가자 사람 아이가? 나는 사람 아이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의 권리와 이게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공부. 선공부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진짜 나를 찾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권리와 의무라.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그때 우리 뭐라고 했죠? 직무유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자기가 진짜 나를 안 찾으면 직무유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직무유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턱을 낮춰야 된다. 문턱 낮추기. 이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춰야 돼. 그래서 대중의 말로, 대중의 언어로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얼마든지 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중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턱 낮추기. 그 다음에 상생과 소통의 문화. 상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 문화를 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꿈이 크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으로? 허공법문과 거사품과 새말기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이 거사품과 새말기는 부처님 제세 당시에 뭐 제가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뭐 학식이 많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별한 법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다 아란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거사품과 새말기는 지금 출가자보다 제가자 숫자가 출가자는 뭐 0.1%도 안 되잖아요. 전 인구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자들이 공부가 제대로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일하고 나가서 돈 벌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 밥 먹이고 내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편이 바르고 정확하면.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선문화는 요 자승개발과 거사품과 새말기라는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정체성, 보림선언의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이고 우리 전체 제가자들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널리 널리 많이 전법해 주시고 좀 원노트에 이걸 좀 써서 매일 좀 쳐다봐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거를 보면 아, 제가자 견성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 문턱을 낮추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이 더 대중화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상생과 소통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지혜가.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허리멍덩하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거사품과 새말기, 자성개발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회양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부가 이 자리에서 바로 회양이 되는 겁니다. 뭐 남한테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이 공부 자체 이대로 회양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대로 삼매거든. 자, 감사합니다. 저기 반야신경